K2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신공항과 관련한 영남권의 지자체 간 공조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덮친 포항의 공동묘지에서 논란 영혼을 달래는 토속의식이 열렸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싱겁게 먹기 운동이 대학교까지 확산됐습니다. 이에 KTNG 별관에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가 개관을 앞두고 벌써부터 실험성 강한 작품들의 전시 공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 서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바람까지 더해져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오늘은 대기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늦은 밤 경북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봄비치고는 꽤 많겠고 이번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내일 밤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봄꽃이 평년보다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늦게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기상대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난달과 이달 초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대구 기상대는 개나리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 오는 22일부터 29일 사이에 피겠고 경북 북부 지역에는 다음 달 1일 이후 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달래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경북 북부 지역엔 다음 달 2일부터 6일 사이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봄의 황사 발생 일수는 평년 4.7일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기상대가 발표한 황사 전망에 따르면 황사 발원지의 평년 기온은 낮지만 눈 덮임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봄철 대륙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돼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황사 발생 일수는 3월 2.5일, 4월 1.7일로 1년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K2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신공항을 경남 밀양으로 유치해서 대구의 새로운 하늘길로 확보하는 것이 더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영남권 지자체 간의 공조가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서소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상공회의소와 함께 1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신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어낸 뒤 세부 일정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전에 구체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부산에 비해 대구와 경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 신공항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궁하겠지만 지금 풀 예산에서 얼마든지 행사 예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관계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특히 새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신공항 자체가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게 대구와 경북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항 자체가 무산된 뒤부터 자치단체 간에 이렇다 할 공조기구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이 나서서 제대로 띄워줄 때 추진이 탄력을 받고 성사가 가능한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때문에 영남권 지자체장들이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공조 작업에 손을 놓아온 관련 지자체들을 지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경북 포항의 대형 산불은 공동묘지까지 덮쳤는데요.
검게 탄 봉분을 볏짚으로 단장해 논란 영혼을 달래는 토속 의식이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야산기슭의 공동묘지. 주민과 공무원들이 나와 봉분마다 쌓인 시커먼 재를 빗자루로 쓸어냅니다. 저희들이 다시 정비할 테니 편안하게 다시 돌아와서 편히 쉬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청소를 마친 봉분 위에 잘게 썬 볏짚을 뿌리자 화마의 상처가 말끔히 가려졌습니다. 예로부터 불이 난 산소를 볏짚으로 단장해 놀란 영혼을 위로하는 토속 의식입니다. 놀라서 피신 갔던 영혼들을 다시 이제 담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편안히 안식을 여기서 편안히 계십시오 하는 그래서 모시는 겁니다. 60대 양봉업자가 벌통을 소독하다 낸 불로 3헥타르의 야산 분묘 천여기 가운데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조상묘를 단장하고 합동 위령제까지 지낸 후손들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조상님들의 놀란 가슴을 이렇게나마 진정시켜 드리게 되고 이 자리에 돌아오셔서 편히 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상당수 분묘는 아직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산불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들의 거처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 21층에서 불이 나 거실과 가전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40대 여주인이 혼자 있었는데 심한 연기 때문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압선 등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대구 달성군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 안에서 쓰레기나 폐기물,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경우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지난 4일 가창면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다 인근 산림으로 불이 번져 관련자가 사법 처리됐고 7일 합의면에서도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질 뻔해 불을 낸 사람에게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천 좌안도로 두산교에서 상동교 사이 교량 확장 공사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 통행 방식이 바뀝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상동교와 두산교 간은 교량을 이용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이뤄져 왔지만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창 방면 일방 통행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교에서 상동교 서편내 거리 간 통행은 두산교 아래에 있는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서행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네, 식탁 위에 백색 공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소금인데요. 일부 대기업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싱겁게 먹기 운동이 대학교까지 확산됐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하루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내 식당. 점심 메뉴는 저염 건강식입니다. 흑미밥에 소금 대신 된장으로 무쳐낸 열무 된장 무침과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이면수 구이와 잡채가 식판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주부터 나트륨 줄이기의 일환으로 학내 식당 시설에 염도계를 비치해 염도 1% 내외의 저염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짠맛이 강한 그 입맛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맨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됐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고. 기존에 사용하던 가공식품 횟수를 줄이고 별도로 비차했던 양념통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금 양을 줄이고요. 몇 해 전부터 저염식 식단이 건강한 식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가운데 새학기를 맞아 인근 대학에서도 저염식 식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인 2,000mg보다 무려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웰빙 열풍을 타고 상당수 지자체들도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혈압,
심장 혈관 질환들 그리고 위암의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싱겁게 먹기는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지역의 외식비와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구의 평균 자장면 값은 3,800원 정도로 전국 평균 4,100원보다 싸고 김치찌개 평균 가격도 4,4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해 외식비가 최저 수준입니다. 숙박료를 제외한 미용료와 목욕료, 세탁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값도 전국 평균보다 저렴했는데 쌀과 콩값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 1,100여 가구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1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이미 지원받은 가정이라도 5년이 넘었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유해 차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서 70살 이모 할머니가 안방에서 숨져 있고 거실에서도 함께 살아온 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이 할머니의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아들이 지난주 이 할머니와 통화를 한 점으로 미뤄 친구가 이미 몇 달 전 숨졌지만 방치돼 왔고 이 할머니는 사체와 함께 살다 최근 며칠 새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이 할머니가 사체와 몇 달을 함께 살다 숨진 경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창동 옛 KTNG 별관에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가 올 상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을 앞두고 벌써부터 실험성 강한 작품들의 전시 공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림을 말아서 보관할 때 쓰는 지관통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놀라면 리액션이 나오는 관람객 자체가 행위를 유발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벽면은 군중의 사진을 한데 모아서 거대한 모자의 형상으로 꾸몄습니다. 작가 유지환 씨는 현대인으로 이름 붙인 이 작품을 통해서 획일화된 일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신사들의 모자인 중절모를 군중의 사진으로 만들어 대중적 이미지로 바꾼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건드렸을 때 넘어지고 이런 해프닝을 유도하는 그런 컨셉을 좀 담아봤습니다. 실험성 강한 작품뿐만 아니라 권력을 조롱하고 풍자성 강한 작품들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옛 KTNG에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가 기존의 전시장과 차별화된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젊은 작가들의 톡톡 튀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계속 뭔가 어떤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30여 명의 작가와 14개 프로젝트 그룹이 전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는 수입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쓰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태는 혐의로 부품업체 대표 3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입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제품을 바꿨다고 속이거나 중고품을 쓰고 정품을 쓴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30여 차례에 걸쳐 8,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달여 동안 학교폭력을 집중 단속하고 잦은 신고기관을 운영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폭력 서클 등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7 전화, 문자 샵 01177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 사안이 경미할 경우 훈방이나 직결 심판 등으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성폭력이나 상습폭행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올해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건강한 소풍, 슬로건은 양령시로 건강한 바람쐬러 오이소로, 개막일에는 동의보감을 왕에게 올리는 의식인 동의보감 진서의가 재현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또 사상체질 진단관과 체질별 약선요리 전시 시식관, 한방 힐링센터, 전통 한약방 체험마당 등이 운영됩니다. 오늘은 반가운 감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봄비치고는 꽤 많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건조함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내리는 시점은 상주와 문경 등 경북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내일 밤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비를 가진 구름이 다가와 오늘 오후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늘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4도,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고 북부 지역 낮 동안 1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